반갑습니다. 자, 올리고 TV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올리고 토목시공 기술사 강의를 들으시는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2019년도 1월 1일, 제가 2019년도 첫 촬영입니다. 어제는 2018년 12월 31일이었고요. 오늘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해돋이 행사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해가 뜨고 나서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가지고 대구 인근에 있는 팔공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불교 신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릴 때는 교회도 다녀봤고 절에도 가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는 절이 팔공산에 있어가지고 팔공산에 있는 절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팔공산에 가시면은 송림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티제라 그래서 한티제를 넘어가면은 제2석굴암이라는 어떤 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모님을 유표를 모셔놓은 절에 들려서 이제 새해 인사도 하고 또 절 세 곳을 다니면서 우리 회원님들 모두 2019년도에는 기술사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교회 가셔가지고 또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 인사 겸 우리가 어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면은 회원님들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예상 문제를 찾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 첫 시험이 언제입니까? 1월 27일이죠. 1월 27일 117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제117회 대비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은 제117회 예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문제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상 문제. 자, 우리가 이 기술사 시험을 누가 주관합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죠.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출제를 하시는 출제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있어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위원님들에게 이번 시험에 출제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의뢰를 해서 시간이 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자, 이 출제위원은 어떻습니까? 대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출제를 하게 되고요. 출제위원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7회 시험을 치는데 예상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강사가 예상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경향을 분석은 할 수도 있는데 예상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 문제 기대하지 마십시오. 얄팍한 문제 몇 개 가지고 합격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사 공부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본
공부가 있습니다. 기본 공부, 베이스죠. 기초. 어떤 공학적인 베이스를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멋진 논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거지. 예상 문제, 쪽집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얇은 생각은 좀 버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가 좋아가지고 제 강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저에게 절대로 이 예상 문제 달라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약해 주세요. 이거 제가 못 해드립니다. 어떻게 이 많은 공학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가 드립니까? 요약해가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약해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 좀 멋들어지게, 머리가 좀 시원하게 분류 좀 해주세요. 분류.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하는 거, 토공부터 해서 저 14장 총론까지 명쾌하게 좀 분류를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열화 같은 어떤 요구사항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구미에 맞춰줘야 되죠. 기술사 강의라든가 기술사 공부의 본질은 벗어나고 이런 분류에 집착하는 거죠. 요약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요약을 해주고 분류를 해주면은 들으신 분들은 아, 저 강사 참 강의 잘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수강을 하게 되겠죠. 그런 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강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류. 토공의 분류는 어떻고 저떻고 뭐 콘크리트 분류는 어떻고 저떻고 분류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술사 답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런 예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1장 토공 및 토질부터 제14장까지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기본이 뭐냐는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기본만 충실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본을 어떤 공부할 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공학서적은 한 번도 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술사 공부한다고 공학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머리에 지가 나죠.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픕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고통을 겪어내셔야만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베이스 어떤 기본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기본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쭉 살아오면서 했던 어떤 시공행위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경험체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재가공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멋들어지게 답을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공 및 토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공 및 토질. 자, 토공과 토질은 뭐 같은 개념인데, 자, 우리가 기술사 공부에서 토공 파트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시공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이론적인 측면은 전단 강도 이론, 요거 하나만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기술할 수가 있고요. 자,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성토공이 있겠죠. 성토공. 그 다음에 절토공이 있겠죠. 절토공. 그 다음에 성토공이 있어갖고 뭐가 중요합니까? 다짐이 엄청 중요하죠. 다짐.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전당공도 이론이 중요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어떤 흙의 성질, 점성터의 성질, 그 다음에 사질터의 공학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전단 강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자, 이 전단 강도 이론은 어디까지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사면 안정에도
전동강도 이론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질 집안에서 퀵샌드, 보일링, 타이핑 등을 검토할 때도 전남강도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강국수압 이야기, 그 다음에 유효응력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점성토에서는 뭡니까? 연약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약집안. 그래서 이런 연약집안 또는 어떤 집안위에서 어떤 흙구조물, 성토를 한다든가 또는 어떻습니까? 어떤 박스를 한다든가 교량을 한다든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했을 때 이 하부 집안이 상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은 이 하부 집안에 받치는 힘을 지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내력이 적어가지고 이 집안이 연약한 거, 그것을 우리는 연약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내력이 적다는 이야기는 전단 강도가 적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도 결국 뭐죠? 전단 강도 이야기가 언급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강국수압 이야기하고 유효응력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토공 및 토질에서 이 전단 강도 이론이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 이론이 됩니다. 이거 모르거나 토목 시공 기술사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단 강도 이야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토공이나 절토공에도 당연히 전단 강도 이론이 접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적인 측면에서 성토공에는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절토공에서는 뭡니까? 사면 안정. 이런 이야기들. 자,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이렇게 토공 및 토질, 뭐 연약점을 이렇게 단원 분류를 하지만 사실은 흙은 전부 다 이 전남강도 이야기에서 출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공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건설기계, 건설장비 이야기. 자, 이 건설기계 이야기는 뭡니까? 100%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 그래서 주로 용어 정의에서 잘 나오는 것들인데, 요거는 기본적인 문제만 여러분들 뭐 학원 강의를 들으시든 일반적인 기술사 교재를 보시든 빤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빤하게 나오는 그 기출 문제만 약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충분히 토공 및 토질에서는 기본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약지반. 연약지반은 편의상 이렇게 단원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연약지반은 성토공입니다. 성토공.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지반은 한마디로 성토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토공. 자, 그래서 이러한 집안에 지하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어떤 성토를 했다. 그러면 성토에서 하중이 실리죠. 이 하중이 실리면 이 집안에 이렇게 어떻게 치마가 발생하고, 자, 이 발생된 치마는 이런 형태로 활동이 발생하겠죠. 활동이 발생하면 이것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동이 발생하고, 유동이 발생하면은 이 선단에서 성토 사면 선단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융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마 활동, 유동, 융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연약 집안이고, 그 이유는 이 하중이 작용하면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하수가 상승하고, 이 상승한 지하수의 높이만큼 델타 H라는 수도가 발생하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머리 단위 중량 감마 W 곱해주면 델타 U라는 가인 강국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남강도 식을 써보면 S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라고 적고, 이 시그마 마이너스 U는 시그마 다시라고 해서 유효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상승된 강국수압 때문에 이 강국수압이 상승하면은 유효응력이 감소하고 흙의 전남강도가 감소하면서 뭐가 지내력이 감소해서 이 하부 집안이 연약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성토공이나 상부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미리 이런 상승된 강국수압을 우리는 소산,
또는 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수를 시켜버리고 난 뒤에 상부에 하중을 실어주면은 치마 활동, 유동, 융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것이 연약질환 대책 공법이다. 그리고 나서 연약질환 대책 공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점성도가 많은 집안의 연약질환 대책 공법, 사질토가 많은 집안의 연약질환 대책 공법 있죠. 그러면 점성도가 많은 곳에서는 뭡니까? 사질토가 많은 곳에서는 뭡니까? 치압 탈배고 진다폭전 약동이라고 있죠. 치안공포, 안밀공포 이런 거 있습니다. 치압 탈배고 진다폭전 약동. 그래서 여기서 치압 탈배고 진다폭전 약동, 흔히 말해서 안기 약자, 안기 비법 이런 것들은 이런 이론적인 걸 먼저 알고 이 종류를 암기하고 이 종류에 대한 어떤 시공 개념도 단면도 모식도를 그려주고 결론 이렇게 가는 게 연약질환에 대한 기술사 답안 요령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하죠. 치압 탈배고 진다폭전 약동. 이거 여러분들 백날 암기해 보세요. 기술사 답안 못 적습니다. 앞에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이거 아무리 암기하고 잘 적어도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암기했다고 인정할 뿐이죠.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아주 암기를 잘했느냐, 제대로 공부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바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답안지 보면요, 바로 판단이 나와요. 암기, 물 중요한데 이 중요한 암기는 언제 하느냐? 자기가 만들어준 그 노트를 가지고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암기만 가지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연약집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연약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화 및 옹벽. 자, 토화 및 옹벽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토합의 종류가 있죠. 자, 토합의 종류가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토합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정지토합, 주동토합, 수동토합. 요거 문제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옹벽의 안정조건, 활동, 전도, 치마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사면 안정. 요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을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옹벽이 이렇게 넘어가면 뭐죠? 전도죠, 전도. 옹벽이 이렇게 미끄러지면 뭡니까? 활동이죠, 활동. 옹벽이 밑으로 치마하면은 치마죠. 또는 하부 집안의 지지력. 그러고 나서 이 옹벽 전체를 이렇게 포함해서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사면 안정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옹벽 안정 조건은 뭡니까? 활동, 전도, 치마 안정하고 사면 붕괴에, 사면 활동에 안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옹벽 안정 조건 문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보강토 옹벽이 문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석축. 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동절기죠. 이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해빙기가 오죠. 해빙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얼었던 흙들이 동상이 일어났다가 봄 되면 녹아가지고 연약화되죠. 연약화되면서 뭡니까? 흙 내부에 강국수와 유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유용력이 감소되고 전단 강도가 감소되면서 이 사면은 활동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요약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강의를 못 해드리고, 상세하게 강의하면 또 몇 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옹벽 토합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옹벽의 배수 처리 방법 이런 것들, 옹벽 배수 방법 이런 것들 잘 나오고, 옹벽은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옹벽에서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배수 이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면 안정.